당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미안해. 서랍 속 하얀 봉투에서 떨어진 쪽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초기 의심. 날짜를 보니 정확히 6개월 전이었어요. 여보가 정년 퇴직하고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진단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수첩이 있었습니다. 순위 버킷리스트라고 표지에 써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무심코 말했던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올레길 완주, 캘리그라피 자격증, 유럽 여행. 각 항목 옆에는 여보의 필체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3곳 비교 예산, 500만 원 캘리그라피 학원 등록 순위 몰래 해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정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 박민수와 결혼한 지 올해로 꼭 40년째입니다. 2딸을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우리 둘만 남은 30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니,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요. 지난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싸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싸우고 저녁 먹다가 싸우고 자기 전에도 싸웠습니다. 이유는 항상 똑같았어요. 여보가 매일 아침 집을 나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산책 좀 하고 올게. 매일 하루에 2번씩 산책이 필요해요? 내가 뭐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 여보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어디론가 옮겼어요. 여보, 이 돈 어디 쓸 거예요? 필요한 데 쓸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말해준다고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무슨 비밀이 있다고요? 속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여보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안경, 휴대폰, 지갑을 찾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잊어버리네. 여보, 병원 가볼까요? 괜찮아. 다들 이 나이면 이래. 화를 내는 여보를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응, 너. 네? 아, 순이야. 미안. 순이는 제 이름이에요. 결혼하고 4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불렀던 이름을요. 여보가 멈칫하며 기억을 더듬는 모습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피곤함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어요. 어느 날은 여보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는 버스를 타고 30분쯤 갔습니다. 내린 곳은 시청 근처 한 건물이었어요.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가 치매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건을 잊어버리고 제 이름을 헷갈린 거였나요? 하지만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치매라면 왜 저한테 말 안 하는 거죠? 왜 숨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오후 여보가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어요? 산책했어.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갔으면서 산책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알츠하이머 경도인지장애. 검색 결과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건 잃어버리기, 이름 잊기, 짜증 늘어나기, 우울증. 여보한테서 보였던 증상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여보가 또 외출했을 때 저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책상 맨 밑 서랍이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본 적이 없는데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몇 분 뒤 딱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은행 서류, 보험 서류, 아파트 관리비, 순위 버킷리스트, 딸들 연락처. 제 손은 떨리며 그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 진단서가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단서 아래에는 의사와의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초기 단계이나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있음.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 그러나 환자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면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 환자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이 서랍을 뒤진 거겠지. 미안해. 숨겨서 미안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나 알츠하이머 초기야.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처음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의존하면 더 빨리 나빠진다고.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기 전에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매일 센터에 다니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받고 기억력 훈련도 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당신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당신 버킷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일부러 당신한테 차갑게 굴었어. 일부러 싸웠어. 당신이 나한테 덜 의존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당신은 혼자 잘 살 수 있게.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40년간 사랑했고.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한 계속 사랑할게.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여보, 여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매일 센터에 갔는지, 왜 저한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제 이름을 잊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천히 되짚어봐야겠다고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10월 31일이었어요. 여보의 정년퇴직 날이었습니다. 여보는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 173cm에 약간 배가 나온 체격이었어요. 벗겨진 이마와 하얀 머리카락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평소엔 말수가 적었지만 저한테만큼은 농담도 잘하고 다정했죠. 여보, 나 다음 달이면 정년이야. 작년 9월 어느 날 저녁 여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불을 낮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벌써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 여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35년을 다닌 회사를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평소에 하고 싶다던 거 하면 되잖아요. 산 타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그렇긴 한데 아직 실감이 안 나. 정년퇴직 날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한 퇴직식을 하고 왔을 때 여보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저는 여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새우튀김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지. 그날 밤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래, 당신. 행복하게 살자. 여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감싸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년 후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40년 전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 단칸방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방에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여보는 자동차 회사 신입사원이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모은 돈으로 3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큰딸 지은이를 낳고 3년 후 작은 딸 지연이를 낳았어요. 두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냈어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줬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승진도 제때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왔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좋은 남편이었어요.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싸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참았어요. 김밥을 300줄 싸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밴드를 10개씩 감고 김을 말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서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 위에 또 물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봉제 공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차렸어요. 밤에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잠은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보람이었으니까요. 여보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더 벌게.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죠. 여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시댁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 사상도 차리고 손님 접대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음식간이 조금만 달라도 지적하셨어요. 며느리, 이 나물간이 싱거운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여보를 위해서였습니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였어요. 등록금이 27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270만 원만.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언제 갚을 수 있어? 2년 안에 꼭 갚을게. 그 돈을 갚는데 정말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갔어요. 얼굴 보기가 창피했거든요. 작은 딸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또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렇게 두 딸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큰 딸은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딸은 공무원이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딸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쁜 날들이었어요.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고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또 깨서 마련했어요.
결혼식 날 두 딸의 예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딸들을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큰딸이 낳은 손녀 서연이가 지금 5살이에요. 작은 딸은 아직 신혼이라 아이가 없습니다. 손주를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와 저 두 딸과 손주가 함께 모여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맛있어. 그래. 우리 서연이가 잘 먹네. 할머니가 더 해줄게.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여보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참 복 많지? 그러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평화롭게 살 줄 알았어요. 손주들 보며 여유롭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정년 퇴직 2주 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2주 후부터 여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책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거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여보는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1시쯤 돌아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꼭 나갔어요. 여보,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집에 있지 그래요? 괜찮아. 나가야 해. 왜요?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요? 그냥 좀 걷고 싶어서.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째로 이상한 건 돈 문제였어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디 쓴 거예요? 필요한 데 썼어. 어디에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썼어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말 못해. 손에 든 통장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생긴 게 처음이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해? 내 돈인데. 차갑게 내뱉는 여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돈이라고요? 우리 돈이 아니고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어요. 찬물이 손을 적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셋째로 이상한 건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아, 내 안경 어디 갔지? 거실을 뒤지는 여보를 보며 저도 함께 찾았어요. 여보, 여기 소파 위에 있어요. 아, 여기 있었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자주 그랬어요. 안경, 휴대폰, 지갑, 열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맸습니다. 에휴, 왜 자꾸 잊어버리지? 짜증을 내는 여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여보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넷째로 이상한 건 제 이름을 잊는 거였어요. 그날은 저녁을 먹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더 드실래요? 응, 여보가 멈칫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멍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너 이름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요. 저 순이에요. 아, 그래. 순이. 미안해. 손에 든 숟가락을 놓았어요.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이름을 잊다니.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5번째로 이상한 건 짜증이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화를 냈어요. 아, 밥이 왜 이렇게 질어?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이것 좀 치워. 소리를 지르는 여보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어요? 산책했다니까. 매일 그렇게 오래 산책해요?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 여보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저는 당신 아내인데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대답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여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걸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여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여보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들어갔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 여보는 벌써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든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여보는 9시에 나가서 오후 1시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댕그랑 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랐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여보를 바라봤어요.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여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소리를 지르고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벽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졌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있어? 그런 소리 듣기 싫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예전에는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어요. 여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보는 평소처럼 9시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맺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20m쯤 뒤에서 따라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여보가 올라탔고 저도 뒤따라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여보를 지켜봤어요. 여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버스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여보가 벨을 눌렀어요. 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가방이 의자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 사람이 물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가 내리고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곳은 서초구였어요. 건물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여보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여보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이 보였어요.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눈에 들어온 글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벽에 기대서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치매안심센터라고요? 여보가 치매라는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건물이 뿌옇게 보였어요. 여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소파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갔어요.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가 치매라니. 그래서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제 이름을 잊어버린 거였구나. 그래서 짜증이 늘고 매일 센터에 다닌 거였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왜 혼자 숨기고 있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다니. 저는 당신 아내인데요. 같이 이겨내야 하는 사람인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가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하고 평정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여보의 목소리였어요. 네, 식사하실래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괜찮아. 여보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여보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여보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할 수는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보의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장도 뒤졌어요. 가방 속도 살펴봤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책상 서랍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가비,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비 한국복지관 인지훈련 프로그램 손에 든 영수증들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여보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몰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여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10시 인지훈련. 수요일 2시 병원, 금요일 10시 복지관. 빼곡하게 적힌 일정표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저 몰래요. 주머니를 더 뒤지니 명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원룸 전세 보증금 1억. 원룸이요? 왜 원룸을 알아보는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에 여보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산책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갔으면서 산책이라고 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산책만 했어요? 그렇다니까. 여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치매 안심센터 다니는 거 알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여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따라갔어요. 오늘 따라가서 봤어요. 왜 따라온 거야? 여보가 벽을 쾅 하고 쳤습니다. 큰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긴 왜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없어.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여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요? 왜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여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해줘요. 제발. 하지만 여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흑흑. 여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아이들 낳고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는데요. 이제 와서 혼자 감당하겠다고요? 저를 믿지 못한다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섰어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돼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잔 거예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여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8시쯤 집을 나섰어요. 인사도 없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차가운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추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여보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들, 영수증들, 메모지들.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맨 밑 서랍이었습니다. 다른 서랍과 달리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몇 분 뒤 딱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서랍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에 하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진단서, 은행 서류, 순위 버킷리스트,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가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초기 의심.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진단서 밑에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기록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환자는 초기 단계이나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있음.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관찰됨.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함. 그러나 환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 환자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어요. 순위 버킷리스트라고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여보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완주 예산 500만 원, 4월 예약 캘리그라피 자격증 학원 알아봄, 3월 개강 유럽 여행 여행사 3곳 비교 중 순이 좋아하는 꽃 배달 서비스. 매주 목요일. 각 항목마다 날짜와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2월 14일 캘리그라피 학원 등록 완료 순위. 몰래 3월 1일 제주도 숙소 예약 받아 보이는 곳. 4월 5일 유럽 여행 상담 이탈리아 코스 좋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요. 저 몰래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서류들이 나왔어요.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적금 증서. 5천만 원이 빠진 통장 내역도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치료비 및 간병비 대비 순위 생활비 월 200만 원 예상 최소 3년치 준비. 꼼꼼하게 계산된 숫자들이었습니다. 여보는 자기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요. 네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보증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가 또 붙어 있었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순이는 이 집 팔고 작은 곳으로. 혼자 살기 편한 곳.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 가까운 곳.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는 자기가 나빠질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이 서랍을 뒤진 거겠지. 미안해. 숨겨서 미안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화내고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다 이유가 있었어. 나 알츠하이머 초기야. 6개월 전 퇴직하고 바로 다음 주에 진단받았어.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아직 6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매라니.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집에 와서 당신 얼굴을 보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울리고 싶지 않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의존하면 더 빨리 나빠진다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기 전에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매일 센터에 다니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받고 있어. 기억력 훈련도 하고 인지 치료도 받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당신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서. 5천만 원은 치료비하고 당신 생활비로 모아둔 거야.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 팔아서 당신은 작은 곳으로 이사해.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그리고 당신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여행 가. 다 준비해뒀어. 당신 버킷리스트 기억나? 3년 전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술 한잔하면서 했던 얘기.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어. 일부러 당신한테 차갑게 굴었어. 일부러 화를 내고 싸웠어. 당신이 나한테 덜 의존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당신은 혼자 잘 살 수 있게. 정말 미안해 순이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이 모든 게 당신을 사랑해서 한 거라는 걸.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서 한 거라는 걸. 사랑의 순이야. 40년간 사랑했고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한 계속 사랑할게.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 당신의 남편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어요. 여보, 여보.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매일 센터에 갔는지, 왜 저한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제 이름을 잊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를 사랑해서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서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종이의 온기가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여보는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정리했어요. 이제 여보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여보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여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앉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여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앉아서 이야기해요. 식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여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꺼낸 봉투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단서, 편지, 버킷리스트 수첩. 여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봤구나. 네,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여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무슨 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야죠.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여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약속해요. 뭘? 이제부터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저한테 말해요. 함께 센터도 다니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여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여보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일어나서 여보에게 다가갔어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고맙긴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랑해, 순이야.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잤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함께 갈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천천히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치고 김도 구웠어요.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불렀어요. 여보가 눈을 떴습니다. 벌써 아침이야? 네, 일어나서 세수하고 와요. 여보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얼굴을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센터 몇 시에 가요? 10시에.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여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같이? 네, 이제부터 같이 다닐 거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같이 살 거예요. 여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 순이야.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보고 먹는 아침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딸들한테도 말해야 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여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걱정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손을 뻗어서 여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늘 저녁에 지은이하고 지연이 불러요. 알았어. 9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버스를 탔어요. 여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다녔구나. 힘들었겠다. 응,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안 힘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여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아줬어요. 박민수 선생님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내도 같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직원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6개월 동안 혼자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좋으시네요. 가족분이 함께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인이신가요? 네, 정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입니다. 초기예요. 얼마나 진행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에서 5년이요. 지금처럼 꾸준히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운동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완치는 안 되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함께 운동하시고 머리 쓰는 활동을 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간병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실로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퍼즐 맞추기, 단어 게임, 그림 그리기. 여보는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단어 찾기 게임이야. 같이 해볼래? 그래요. 함께 종이를 보며 단어를 찾았어요. 가족, 사랑, 행복. 단어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보, 여기 추억이 있어요. 어디? 아, 여기 있네. 옆에서 함께 웃으며 활동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이야. 응? 정말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보. 응? 버킷리스트에 적힌 거 다 같이 해요. 정말? 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캘리그라피도 배워요.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해, 순이야. 저도 사랑해요. 저녁 6시에 큰딸 지은이와 작은딸 지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래요?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두 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와 저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대. 여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치매야. 알츠하이머 초기. 네? 지은이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직 초기니까. 엄마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 저희도 도울게요. 뭐든지 할게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딸들. 여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 하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네, 엄마. 꼭 올게요. 손녀 서연이도 데려올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서연이 얼굴 많이 봐야지. 그날 밤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함께 운동복을 입었어요. 9시에 센터로 갔습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어요.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고 퀴즈도 풀었어요. 여보,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아니에요. 12월 16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요. 매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어요. 여보가 제 이름을 또 잊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누구예요? 당황하는 여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순이에요. 당신 아내. 아, 순이.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엔 기억할 거예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웃었어요. 여보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캘리그라피 학원 개강일이었어요. 여보가 미리 등록해둔 곳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학원 가요. 정말? 같이 가는 거야? 네, 둘이서요. 학원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민수 선생님, 그동안 안 오셨네요?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아내랑 같이 다닐게요. 좋으시네요. 부부가 함께 배우시면 더 재미있어요. 붓을 잡고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사랑, 가족, 행복. 여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잘 쓰셨어요, 여보. 너도 잘 썼어. 서로의 글씨를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이야. 응? 나 오늘 하루 종일 내 이름 안 잊어버렸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여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많이 안정됐어요. 정말요? 네, 부인과 함께 관리하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천만 원은 아직 안 썼어요. 치료비로 모아둔 거. 여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제주도 가요. 우리 버킷리스트 첫 번째. 정말? 네, 4월에 가요. 봄에 제주도 정말 예쁘잖아요.
여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고맙긴요.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달력을 봤어요. 4월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적었어요. 여보도 옆에서 웃으며 봤습니다. 순이야. 응? 우리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보의 병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40년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함께 살 겁니다. 끝까지요.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여보, 일어나요. 새해예요. 여보가 눈을 떴습니다. 벌써 새해구나. 네, 2024년이에요.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해, 순이야. 저도요, 여보.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딸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녀 서연이도 함께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 새해 복 많이 받아. 할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게 웃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떡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잘 먹네. 여보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 센터 잘 다니고 계세요? 응, 매일 다니고 있어. 다행이에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고맙다, 딸들아.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추웠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서 좀 쉬어요. 그래.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이야. 응? 나. 오늘 아침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잠깐 몰랐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응. 한 5분쯤 서 있다가 기억났어.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다니. 40년을 산 집인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여보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위치도 잊어버린다고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웃었어요. 여보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증상이 조금 진행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계속 관리하시면 돼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병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부인도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버거웠어요. 매일 같이 센터 다니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보도 돌봐야 하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벚꽃 보러 갈까요? 좋아. 함께 공원으로 갔어요. 활짝 핀 벚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순이야.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사진도 찍고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쓰러졌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릇이 손에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순이야. 여보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예요. 많이 지치셨어요. 푹 쉬셔야 해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쉬라고요? 여보를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 때문에 아픈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조금 무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웃으며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순이야. 응? 우리 잠깐 쉬자. 둘 다 너무 무리한 것 같아. 하지만 센터는 일주일에 3번만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자 그래요. 여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나도 못 살아. 제발 무리하지 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다음 날부터 일정을 줄였습니다. 센터는 일주일에 3번만 갔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천천히 쉬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퍼즐도 맞췄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가졌어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짐 싸야 해요. 벌써? 일주일 뒤에 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함께 가방에 옷을 챙겼어요. 면 티셔츠, 가디건, 운동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약도 챙겨야 해. 응, 잊지 말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4월 5일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여보, 창가 좋아요? 응, 밖 보고 싶어.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쁘다. 그러게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여보, 바다 냄새 나요. 정말 그러네. 숙소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다, 순이야. 저도 좋아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요. 여보, 괜찮아요? 응, 천천히 가면 괜찮아.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행복해, 순이야. 저도 행복해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제가 아침에 직접 쌌어요. 고마워.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지냈어요. 매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번 여행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하자. 그래, 계속 함께 하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보여줘. 함께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제주도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여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예전보다 일어나는 게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센터 가는 날이죠? 응, 10시에. 그럼 천천히 준비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처럼 매일 가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속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정영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여보, 뭐 그릴 거예요? 바다 그릴까? 좋아요. 제주도 바다요. 나란히 앉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보의 손이 예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었어요. 잘 그리셨어요, 여보. 너도.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응? 나. 오늘 프로그램 선생님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 심장이 조금 아팠어요. 3개월 전부터 같이 본 선생님인데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기억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병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길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딸들이 또 왔어요. 손녀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서연이 왔구나. 할아버지,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서연이가 종이를 펼쳐 보여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잘 그렸네. 고마워. 여보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잘 돌봐줘서.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응, 조심하고 있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의 임신 소식도 들었습니다. 엄마, 저 둘째 가졌어요. 정말? 축하해. 내년 봄에 태어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또 손주 보겠네. 여보가 환하게 웃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음 달에 캘리그라피 전시회 해요. 전시회? 네, 학원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예요. 우리 작품을? 네, 둘이 같이 쓴 작품들이요. 여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가 6개월 동안 연습했잖아요. 그래, 해보자. 다음 날부터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썼던 작품들을 꺼내봤어요. 사랑, 가족, 행복, 추억 함께. 여보와 제가 함께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이거 예쁘게 나왔네요. 정말? 나는 못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액자에 넣어서 정리했습니다. 10월 말이었어요.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학원 작은 공간에서 열렸어요. 우리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딸들도 왔어요. 손녀 서연이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글씨 예뻐요. 그래? 고마워. 다른 사람들도 구경을 왔어요. 정말 따뜻한 글씨네요. 부부가 함께 쓰신 거예요? 네, 둘이 같이 배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와 제가 함께 만든 작품들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작품 하나를 걸었습니다. 함께라고 쓴 글씨였어요. 예쁘다, 순이야. 우리가 쓴 거니까요. 나란히 서서 작품을 봤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가 저를 바라봤어요. 순이야. 응? 고마워. 나랑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보. 응? 우리 1년 전 기억나요? 1년 전? 서로 매일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은 조금씩 나빠지지만 우리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 맞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끝까지요. 응, 끝까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채웠어요. 사랑은 완벽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기억이 사라질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가 병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저와 여보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매일 센터에 가고 산책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요. 여보의 병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